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오연호입니다. 자, 오마이TV가 어제부터 계속 세월호 인양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촛불 집회를 그동안 주최해왔던 주최 측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차례의 촛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는데요. 그 목소리와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게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이번 주에 그동안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퇴진 행동도 매우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이와 관련된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원래 3월 25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21차 집회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지금 세월호 인양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더 짜여질 듯합니다. 그래서 퇴진 행동에 안진걸 대변인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진걸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오연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마이TV가 지금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어제부터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촛불 집회 현장에서의 그 주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세월호 진상 규명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0차 국민대회 동안에 매주마다 거의 빠짐없이 발언으로 올라가거나 주제로 올라간 게 세월호 참사 이슈였는데요. 그 어떤 국민도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매번 나오냐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건 좀 과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하고 진상규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제기하는 시민을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국민이 그동안 집단적으로 3년상을 같이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촛불 집회 참석자 중에 세월호 가족들이 늘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뭐 빠짐없이 오셨었고요. 최소 수백 명에서 그다음에 우리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가족협의회와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4.16 연대라는 유명한 모임도 있고 또 리멤버 0416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세월호 참사 추모 모임이 있습니다. 강동 세월호 모임, 강남 세월호 모임, 광주 세월호 모임 이렇게 광역 단위도 있고 기초 단위도 있거든요. 이분들까지 하면 매주 이분들이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오셨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 자체가 그 박근혜 퇴진이랑 농성촌을 만들 때도 세월호 추모 그 세월호 추모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걸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쟁의 거점이 세월호였다. 또 백남기 농민 어르신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행진할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이 선봉에 선도에 쓰셨는데 그것도 정말 제가 죄송한 일이었는데 매번 오셔서 맨 먼저 오시고 맨 선도에 쓰시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박근혜가 퇴진돼야 진상이 규명된다.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지금 탄핵되자마자 지금 이 3년 동안에 이게 안 되다가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되니까 올라온다. 그러면 박근혜가 막았다라는 가설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장면을 생중계로 지금 함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동안 촛불 집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진상 규명을 외쳤기 때문에 어제 인양이 된다는 소식 듣고 좀 안진걸 대변인도 남다른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뭐 많은 분들은 잠을 못 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저는 중간에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에 잠깐 깼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무트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쯤이잖아요. 서서히 새벽 3시 반, 4시 때. 그래서 그걸 4시부터 5시 반까지 또 90분간 보다가 또 약간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 보니까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지금도 한 뭐 6m쯤 올라와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뭐 트위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어떤 말로 추모를 하고 또 추모를 해도 추모가 다 안 되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드려도 위로가 다 안 되는 가장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느냐.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엄벌하고 박근혜 책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도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이고 고통일 것이다. 근데 아무리 저희들이 이렇게 말해봐도 그 가족들과 특히 미수습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여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퇴진 행동은 실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번 주 토요일 20일차 본국민 행동 한 주 쉬고 지금 재개되는 거잖아요. 중심 주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다. 그다음 미수습자 가족들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침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표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25일 날 촛불 집회는 세월호 인양, 세월호 진상조사 이것에 아예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참으로 그동안은 뭐 박근혜 구속 뭐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박근혜 구속에 적폐청산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제목으로도 아예 들어가 있고요. 21차 본국민 행동에 그다음에 뭐 온갖 사전으로 뭐 추모행사 같은 게 있고 특히 이제 메인 무대 발언 말씀에 아직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우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 한 분 말씀을 제가 청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 20번 국민대 때도 유가족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발언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말 남다르잖아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외침 중에 모든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도 유가족 되게 해주세요였잖아요. 저희 지금 대표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눈물이 같이 납니다. 세상에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시신 찾아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유가족 되게 해달라. 그 절규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안 끌어올린 거잖아요.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미수습자 가족을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동안의 그 고통이나 또 세월호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면서도 문제거든요. 너무 절단을 많이 한다든지 주변에 부속물을 제대로 안 건진다든지 뭐 구멍을 너무 많이 이미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온전하게 인양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번 주말 유실 우려도 있고요. 이번 주말 집회 25일은 몇 시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온갖 사전 행사는 뭐 1시, 2시부터 쭉 있고요. 또 우리 세월호 추모 광장은 국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그 바탕위에 5시부터 본국민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시, 7시까지 계속 시민 자유발언 우리 미수습자 가족을 말씀 그리고 또 끝나고 어쨌든 사드라든지 세월호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나 책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공간 쪽으로 또 시내 쪽으로 이렇게 행진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박근혜는 퇴진됐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아있다. 매주 모여달라고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쉬시기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규모 집회도 4월 15일이어서 4.16 참사 3주기
관련돼서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구속, 네. 그다음에 우병우 등 공범 처벌, 그다음에 사드 중단 이렇게 네. 크게 4-5가지로 주제가 압축돼서 네. 네. 범국민적 촛불혁명이 계속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촛불 집회하면서 이제 무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 합창을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합창을 네. 3번 정도 하셨습니다. 네, 네, 4.16 네. 합창단이 있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유가족들과 그다음에 유가족들 중심으로 한편, 그다음에 뭐 네. 지인들 일부까지 해서 4.16 합창단 열심히 노래를 3번 정도 하셨고 그때마다 정말 대단한 뭐 감동과 박수를 많이 받으셨죠. 네. 예. 노래가 어떤 그 프로 가수들의 노래는 아니지만 예. 정말 애절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또 더불어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윤민석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는 기본으로 함께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활이 부른 네. 노래를 2번인가 합창하셨는데 그날이 오면 이런 것도 합창했었죠. 예, 그날이 오면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대중가수 노래 중에도 네. 부활이 부른 그 어느 날 뭐 네버엔딩 스토리 뭐 이런 거. 예, 네. 네버엔딩 스토리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너무 좀 슬퍼서 가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노래가 네버엔딩 스토리를 2번인가 부르셨는데 네. 그 노래가 원래 뭐 명곡이기도 하지만 네. 워낙 합창 잘하시고 또 애절하게 그 노래가 한편으로 사랑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나 그 시민들 생각하면 네. 그 노래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울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탄핵 되던 날 네. 처음에는 탄핵이 가결되니까 막 울었잖아요. 기뻐서. 네네. 근데 우리 그 세월호 가족 이제 유경근 대변인 예은 아빠, 네. 고 예은 학생 아버님이 네. 왜 모든 탄핵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세월호는 지적만 하고 탄핵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울부짖으셨거든요. 네. 그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공식 집회 기자회견에서요. 네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5천여 명의 시민이 다 같이 따라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예, 저도 자, 바로 지금 옆에 있었는데 댓글에 정말 4.16 예. 합창단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은 4.16 침몰하지 합창단이. 않습니다. 이렇게 피노키오 씨 등이 댓글로 지금 달아주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 때문에 또 네. 백남기르신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 전부터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맞서 싸우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10월 29일부터 대항쟁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수도 있었고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네. 항상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세월호 가족들 분들께서 선두에 서고 맨 처음에 와서 맨 늦게까지 계시고 네. 또 그들 옆에 항상 4.16 연대도 있고 시민 나팔부대도 있고 이렇게 쭉 그분들과 이렇게 어머하면서 같이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이 운동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뚫은 것도 우리 가족들의 힘이잖아요. 네. 물론 소송은 참여대 변호사님들이 하셔가지고 뚫어냈지만 그 100m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 진상을 밝혀내라고 간절한 외침이 그동안 계속 막혀있었던 거거든요. 경찰들에 의해서. 그런 오난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소송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뚫어낸 거거든요. 11월 26일, 12월 3일 날.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제가 행진하게 된 것도 우리 가족들의 투혼이었고 실제로 그 딱 행진하게 된 날 제 선대에 우리 가족들이 서셨어요. 그래서 청운동 사무소를 우회전해서 딱 청와대 100m 바로 가니까 가시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가족들과 시민들이 오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오열도 하시고 이 100m 청와대 앞에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 청와대 앞 100m로 오는데 사실 한 3년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자, 프로뉴스 시청자님이 네버엔딩 스토리 합창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었고 또 그 함께하는 마음이 또 커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쭉 그 세월호 관련한 집회에 대해서 그리고 촛불의 세월호가 주요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비판적인 그 보수 세력이나 이런 데는 언제까지 세월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막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그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계속 김진태 씨를 포함해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시체도 수습 못하고 있는데 야 이제 너 그만 이야기해. 만약 그 소리 듣는다면 아마 저희들보다 더 격렬하게 반발하고 난리를 폈을 겁니다. 세상에 최소한의 사람 사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니까 인양하지 말아라. 이게 김진태의 망발이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진상규단하는데 옆에 와서 단식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 치킨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자들이. 이건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건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우리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살벌하게 싸웠어도 생각 달랐어도 그런 짓은 안 했잖아요. 당시에도 구구적 생각 가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대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학생들 단식하고 있거나 재하 인사들 투쟁하고 있을 때 와서 조롱은 안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은 했어도. 근데 지금 김진태니 일부 일베니 이런 자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아이들 진상규명도 못했고 우리 식구들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그만해라.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더 우리가 더 잘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워서 이런 거 없다라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미안함과 죄송함이 더 큰 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시민자유발언에도 세월호가 많이 있었지만 그 공연하러 올라온 가수분들 있잖아요. 이은미 선생님이나 또 확연히 기억나는 게 가수 이상은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아예 노래를 할 때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위로나 연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가수들도. 그러시죠? 자, 고영찬 독자님, 시청자님이 세월호는 이제 국민의 자식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한 지난 20주 그게 참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로 연결되고 또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래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세월호 진상 규명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적폐도 함께 청산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꼭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그 도대체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무슨 규제가 완화됐고 유병헌이가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 확인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원인이 된 건 맞죠. 여러 원인 중에 하나. 하지만 핵심은 그날 아침 일찍 배가 이상하게 침몰하고 있다. 저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구조 전문가가 아닌 저도. 그리고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보 났다. 이 중요한 와중에 무슨 오보냐고 난리 피우고요. 막 저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보다 하면서 그런데 그 7시간 동안에 도대체 박근혜는 정권을 못 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왜 구조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죽게 내버려둔 거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오직하면. 정말 그랬는지 저는 처음에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한심하게 징역이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을요.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핵심은 최대한 온전하게 선체가 인양된 다음 되고 그까지 포함해서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배가 더 이상 깔아지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럼 배가 깔아지는 게 얼수조점 상황이었으면 최대한 방송을 빨리 하고 나와라 그러고 또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깨고 들어가서 구하고 밧줄을 내리고 뭐 이런 거 영화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게 왜 안 됐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모두 책임져야 된다. 특히 그 정점에 박근혜 7시간과 청와대에 노골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 뭘 했는지도 전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 올림머리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날 의료용 각을 뒀다 그러고 심지어는 드레싱 치료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거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해서 그런 증거도 네네. 다 확보해야 됩니다. 네네. 예. 자, 이제 주변에서도 양심 선언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한 어떤 진실 규명 작업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모여져서 촛불 집회에 대한 응원도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1억 원 빚졌다 하니까 무려 12억 원이 함께 모여주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매일매일 네. 매주 기적이죠. 12억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네. 3월 25일 대회, 4월 15일 대회, 또 각종 기록 사업이라든지 기념 사업하고 네. 또 남으면 또 시민들과 또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방침이라는 것도 오늘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도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특검도 중단되어 있고 이 두 개는 반드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진상규명 핵심하고 함께 그 진상규명을 내려면 세월호 특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검까지 있으면 더 좋죠. 양날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특검, 세월호 특검,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최소한 이 세 개는 가동이 됨으로써 진상을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 그러려고 정권 교체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그거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정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안 되면 그건 야당도 아닙니다. 그건 정권 교체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런 엄정함, 그런 소명, 정말 깊은 소명의식 하에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촛불 집회 오마이TV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진걸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공동대변인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미수습자 가족이 울먹이면서 우리도 유가족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거차도에서 오마이TV가 촬영한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마이TV는 헬기는 없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에서 지금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현장에 있었죠. 동거차도에 모든 언론사 중에 가장 최초로 현장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깝게 현장을 못 보여드립니다만 오마이TV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역사적인 인양의 현장 함께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함께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월님이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그렇게 남겨주셨죠. 바람이 불면 촛불은 일시 꺼질 수 있더라도 진실은 꺼져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월호 인양을 중시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고 했었던 세월호 관련 여러 가지의 진실, 이것이 이제 인양을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밝혀지길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에는 약 450여 명의 인원이 지금 투입되어 있고요. 또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오마이TV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애타는 마음으로 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미수습자 가족일 텐데요. 아까 오마이뉴스가 미수습자 가족 중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허다윤 학생, 단원고 학생이었죠.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박은미 씨랑 인터뷰를 한 게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으로 잠깐 좀 볼까요? 네.
제목이 다시 찬 바다로 나선 다윤 어머니, 미수습자 찾아야 인양 성공이에요. 이런 제목을 달고 지금 막 오마이뉴스에 배치가 된 기사입니다. 네.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은 네,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도 몇 차례 뵙던 분이죠. 박은미 어머니 사진. 이분이 지금 몇 명의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지금 어제 오전 9시에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서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 가까이에 지금 가 있습니다.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밑에 좀 더 보여주시죠. 기사에 문답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잠잘 곳도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1250톤짜리 지금 배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인양이 잘 성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샜다고 하네요. 배 밖에 나가면 사고 현장이 보이는데 계속 현장 바라보고 있다가 좀 추우면 또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이러면서 어젯밤 꼬박 샜다고 합니다. 사실 배에 어떻게 잠잘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배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식사 걱정이 지금 건강 걱정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습자들의 건강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식사는 팽목항 식당에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지금 주로 햇반, 즉석 밥이죠. 햇반하고 라면 그리고 김치 이런 걸 드시는데 잠을 못 주무신 상태에서 정말 건강이 해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네. 너무 아프다는 이 말 참 아프게 우리에게 꽂히고 있네요. 이 어머니가 허다윤 양의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목포 신항까지 오면 빨리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수습자 얘기하는 거죠. 일단 사람을 찾는 게 최우선이에요. 사람 먼저 찾아야 해요. 사람 먼저 가족 품으로. 아직 세월호는 인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선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와 미수습자 9명을 찾아야 인양이 성공한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네. 세월호는 육지로 올라왔다고 해서 인양된 것이 아니라 미수습자 9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중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이 이렇습니다. 사실 은화 어머니, 은화 학생도 함께 미수습자죠. 은화 어머니랑 나랑 같이 앉아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진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다윤이 찾기 위해 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 배가 너무 흉측하잖아요. 이런 곳에 내 딸이 미수습자 9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비참했어요. 네.
우리 기자가 또 딸을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세월호 안에 너무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착하고 예쁜 딸, 나의 전부인 딸, 반드시 엄마 곁으로, 아빠 곁으로, 언니 곁으로 꼭 돌아올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응원하신 우리 국민들이 좋은 날씨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참 가슴 아픈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말로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될지, 어쨌든 소조기가 내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날씨가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서, 좋은 날씨가 유지가 되어서 지금 6m까지 올라온 게 13m로 제대로 올라오고, 또 반잠수정 이 선박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해야 될 듯 합니다. 네.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이 말씀. 미수습자 그리고 유가족, 또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 모두 참 아팠는데요.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이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가족의 가슴 속에 이게 쌓였던 상처들도 그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면서 조금씩 치유되길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마이TV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현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픔의 현장, 진실규명, 소망의 현장. 오마이TV가 어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엔별님, 꼭 올라오길, 날씨가 계속 좋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려주셨네요. 네. 연희전님,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의 원한도 풀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김나리 씨는 해수부가 지금 선체를 육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객실을 절단하려고 하죠. 두 동강으로 해서 수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네요. 강미아 씨, 세월호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소중한 아이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품겠습니다. 너무 슬퍼 마세요 부모님들, 이렇게 강미화 님이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세월호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그 자체도 그렇거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이 사안을 은폐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전 과정이 우리 모두가 투명하게 보는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또 진상조사 과정 그 자체도 다시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곧 활동에 돌입할 텐데요. 그 활동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제2특조위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제2특조위가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그 제2특조위 법에 지금 설계를 해두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2특조위가 선임한 특검이 이 사안을 또 제대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보여드렸던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허다윤 양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허다윤 양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하네요. 네, 단원고 2학년 2반 학생이었죠.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 이거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허다윤 학생은 어린 시절 물놀이 사고를 겪어서 물을 또 무서워했었군요. 네. 참 그런 딸을 잃은 엄마, 박은미 엄마, 아까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했던 그 엄마는 이 세월호 참사 후에, 딸을 잃은 후에 오른쪽 귀, 이 오른쪽이 청력을 잃었다고 하네요. 심한 스트레스로 뇌압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면 그 스트레스로 청력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다윤이를 포함한 다윤이네는 수학여행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4월 16일 하필 그날 사진관에서 찾아오기로 했던 그 가족 사진. 다윤이 학생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란색 조끼를 입고 그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다, 너무 아프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 현재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허다윤 양의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모두가 안아야 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길 기도해야 될 듯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마이TV가 어제부터 세월호 현장, 인양 현장을 지금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 조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세월호 조사법에 따라서 선체 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얘기를 했지요. 자,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국회에서 5인을 추천하고 유가족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5인을 추천하고 유가족이 3인이군요. 총 8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군요. 무사히 선체가 인양되어서 목포 신항까지 올 수 있도록 금주 내에는 당내 정치 행사나 원내 행사를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자숙하겠다. 이런 덧붙임도 있었습니다. 네. 당내 행사를 취소하고 인양 과정을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오마이뉴스도 지금 이제 오마이TV가 그동안 대선 열차 이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세월호 인양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한참 그 민주당의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어제 현장 투표가 끝났습니다. 현장 투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약 5만 2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18.05%. 물론 이제 이 어제 했어야 될 할 수 있는 유권자 중에는 권리당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권리당원은 아무 때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5만 명이 이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결과의 일부가 지금 유출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캠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긴급 회의가 중앙당 선거 대책본부 차원에서 지금 오후 내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양승조 선관위 부위원장의 브리핑은 이런 거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당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네. 그래서 유포된 개표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과 또 안희정 후보 쪽에서 특히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의 사퇴, 그다음에 진상 규명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대변인은 현장 투표의 결과 유출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해야 되고 선관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희정 캠프의 강훈식 대변인은 진위 여부, 유불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 상황에 대한 당 지도부와 당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입장을 내일 오전까지 명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캠프의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확인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선관위가 직접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현장 투표가 다른 권역별 투표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참관인들에 의해서 개표 과정이 일부가 각 후보의 참관인들에 의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각 후보들이 합의해서 현장 투표 결과를 그날 바로 발표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했던 거죠. 저는 그 합의 자체가
이런 우려가 이제 깔려 있었다고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터졌고 이것이 지금 바쁜 경선 일정에 지금 돌발 상황으로 등장해서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유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후보들은 오늘은 이제 주로 이번 주말이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이 호남권의 권역별 투표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지금 그쪽으로 호남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소식은 우리가 나중에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을 어제부터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카메라는 지금 양쪽으로 가 있는데요. 한쪽은 동거차도에 가 있습니다. 동거차도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 지금 이 바지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 두 개의 바지선 속에 지금 세월호 인양된 세월호가 약 6m 정도 올라와 있는 장면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헬기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카메라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대의 카메라는 지금 팽목항에 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또 상황이 되면 현장의 기자들도 연결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제 박종호 기자가 있지만 지금은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사실은 그저께 내려갔죠. 그저께 내려가서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못하고 일단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수부의 발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해수부의 발표는 아직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해수부가 이제 2시에 발표했었죠. 2시에 발표할 때는 5시에 다시 언론을 향해서 뭔가 진척된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2시에 발표할 때 이른바 간섭 현상, 간섭 현상이라는 것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바지선과 바지선이 그 안에 있는 이 세월호를 드러내려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아까 그 돌출된 도르래라고 했나요? 슈트 이런 것들이 막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다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아까 2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됐는지도 아직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시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가 되면 해수부에서 뭔가 진척된 상황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진수님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 유가족님 모두 힘내세요.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 모습 보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지금 유가족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별님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수고하시고 기자님들 유가족분들 수고하세요. 네, 서로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서
이 아픔을 견뎌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아픔을 이제 진상 규명으로, 또 이 진상 규명이 다시 더 나은 사회,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위한 또 희망으로 또 그것이 실천되길 우리 함께 모두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리네님, 우리나라는 정치를 제일 못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이번에 이제 선체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그나마 된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에 대한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고, 이른바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조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자, 이게 또 합의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박주민 의원의 해설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이 특조위 2기가 활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1월에 특조위 2기가 활약하기 전까지는 선체조사위원회, 이 활동이 또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부터 활약을 11월까지 하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다시 특조위 2차 특조위가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특조위가 상당히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조사를 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 세월호 관련한 특검. 그러면 특검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러면 국회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특조위 2차 특조위 활동 과정에 혹은 직후에 우리가 세월호 특검, 이걸 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특검 보면서 참 시원하다, 특검 검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큰 박수를 보냈는데, 세월호 특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아노님, 헬기 사드리자. 네, 오마이뉴스 헬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마이뉴스에 힘을 보태시려면, 오마이TV 힘을 보태시려면 10만이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10,000원씩 내는 10만이 클럽 회원 하는 방법은 밑에 지금 전화 자막 있죠? 거기 전화를 하면 우리 10만이 클럽 회원팀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김한진님, 해수부를 조사하라. 네, 아까 박래군 세월호 참사 조사 위원장이죠. 국민대책위 위원장, 반드시 해수부가 어떻게 그동안 늑장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인양할 수도 있는 것을 왜 3년이나 지났어 이제서야 인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연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들, 장관부터 포함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저스틴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없지만 멀리서나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신호님, 세월호 특검 좋습니다. 세월호 특검, 박영수 특검처럼 좀 제대로 해서 유가족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렇게 아파했던 것들,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들 하루빨리 좀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화진님, 맘만 먹으면 올릴 수 있는 걸 왜 이제까지 끓고 그동안에 배 왜 구멍 내고 뭘 끄집어냈는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3년이나 걸렸을까? 그리고 유가족들이 빨리 인양하자고 했는데 인양하자고 결정한데도 왜 또 세월호 일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나 걸렸을까? 리네님, 이렇게 시도를 하면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3년이나 미루다니 안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신호님은 세월호 특검도 박영수 변호사가 또 이끌면 안 되나요? 한번 잘했던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김효겸님, 탄핵이 인용되니 세월호가 인양이 되네요. 참 시점이 그렇죠? 네. 이런 시점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3년간의 은폐의 세월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니까 뒤늦게야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 활동을 했던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 공무원을 미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들도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정권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아마 밑자락에 깔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은폐, 세월호를 은폐했다면 은폐 최고 책임자가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과정에서 은폐가 진행된 과정을 낱낱이 봐왔다면 저는 이 해수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용감한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할 듯합니다. 물론 특검이 조사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이 아닌 지금 검찰들, 검사, 이 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지난 3년간의 과정을 수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현재 검찰이 그런 검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부도 제대로 돌아오고 검찰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겠지요. 네. 피노키오님, 차라리 유가족 분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허락해 주면 안 되나요? 그분들 전문가가 다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는 없겠죠. 현행 법에 의해서. 그러나 피노키오님이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전문가가 다 되었을 거다. 이 말은 참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가족이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분들의 진실 규명 염원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또 선체 조사위도 구성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해야 될 듯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무려 7시간 동안 꼼꼼하게 내가 뭔 말을 했지? 혹시 나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무려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7시간. 세월호 7시간하고 자연스럽게 그 7자 때문에 연관이 될 수밖에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조사를 점검한 것처럼 세월호 당일 침몰하고 있는 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앞날 걱정하면서 생명 걱정하면서 온 힘을 다해 모든 국가의 시스템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휘하면서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아픔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존윤님, 오 하나님, 토론토에서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함께 계시는 교포분들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염원을 해주고 있네요. 김유님은 좀 정치권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하울님, 아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신문 조서 검토한 것 7시간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까지 검토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자, 지금 세월호가 인양 현장 오마이TV가 동거차도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지금 헬기는 없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 동거차도, 가장 가까운 섬이죠. 보여주고 있는데 바지선 위로 세월호가 좀 올라왔네요.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시죠. 조금 올라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해수부가 6m 올라왔다고 했는데 좀 더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현장에 있었던 박종호 기자 얘기는 한 10m 정도 올라와야 동거차도에서 이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더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제 5시에 해수부가 현장 상황을 발표하기로 지금 돼 있죠. 기자들에게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저 화면만을 보면은 분명히 6m 이상은 될 듯합니다. 조금 있다가 박종호 기자가 이제 연결이 되면, 지금은 박종호 기자가 아마 좀 어제 밤을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다가 만약에 연결이 될 상황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중에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어제부터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에 대한 생중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5시에 해수부 발표를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